자, 다음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말은 귀납적 정의, 검색 표시지 않느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죠.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1, 3, 5, 7, 9 이렇게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일반항 AN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수열은 공차가 2,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니까 2n, 첫째 항이 1이니까 1 넣었을 때 1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울 겁니다. 수열을 표현하는, 수열을 정의를 내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겁니다. 바로 AN과 그 인근의 항들. 인근의 항이란 말은 AN 있고 그 다음 번째 항 AN 플러스 1 또는 그 다음 번째 항 AN 플러스 2 혹은 그 앞에 항 AN 마이너스 1 이런 항들과의 관계식을 세워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와닿지 않겠지만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AN과 그 인근 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뒤에 나오는 그 증명 문제,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고 나면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중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하는 걸 배운 후에 그 후에 다양한 수열들을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그러니까 이 n항과 n 플러스 1항은 한 항 차이죠. 얘가 앞에 항, 뒤에 항인 거 알겠습니까? 그걸 뺀 게 일정한 수일 때 이 수가 공차 D인 등차 수열입니다. 다음 항에서 앞항을 뺀 차가 2로 일정하죠. 다음 항에서 앞항을 뺀 차가 어떤 수일 때 이 수열은 이 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고.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다 하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AN을 이항시켜서 다음 번째 항은 앞의 항에다가 일정하게 수가 더해진다 하면은 역시 또 이 수가 공차 D인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거에서 가운데 거를 뺀 거랑 가운데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랑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 항인 등차 수를 했을 때 저 뒤에 거에서 가운데 걸 뺀 거랑 가운데 거에서 앞에 항을 뺀 거랑 같으면은 역시 이것도 등차수열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는 이걸 또 정리해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항과 다음 항 더한 거랑 같다. 앞에 항과 뒤 항 더한 게 가운데 항의 2배랑 같다. 뭐죠? 등차 중앙 표현이죠. 따라서 이렇게 나와도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봅시다.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가 일일이 곱해지고 있을 때 이 수가 공비인 등비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항이 AN 플러스 1이 AN의 2배다 하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N에 1 넣어주면 2항이 1항의 2배, 2 넣어주면 3항이 2항의 2배 이런 식으로 다음 항이 앞에 항에 계속 2가 곱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걸로 2가 공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A를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항 나누기 앞에 항 한 개 일정한 수일 때 이 수가 공비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또는 저 뒤에 항에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세 개의 수가 있을 때 뒤에 항에서 가운데 항을 나눈 것이 가운데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것과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랑 이거 나누기 이거랑 이렇게 같다면은 비가 일정하는 얘기니까 역시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또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에 항, 뒤에 항 곱한 거랑 같다면은 등비중앙 표현이죠.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등비중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 교과서나 우리 풍산단이나 모든 책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뭐라 나와 있네요. 뭔 말입니까?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3 뺀 거랑 같대. 무슨 말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요. 공차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항 A에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1 넣었을 때 첫째 항 나오려면은 플러스 5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하면은 10 넣어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5. 답은 5번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쉽죠? 그 밑에 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항을 이항시켜주면은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an 플러스 1과 같다. 뭐죠?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의 항과 뒤의 항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중항편이죠. 등차 중항. 따라서 이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것과 달리 위의 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을 2개 줍니다. 2개 나와 있죠? 그 등차 수열에서 4항과 7항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로 식을 세워주면은 4항은 a 플러스 3d가 34, 7항은 a 플러스 6d가 13. 문자 AD 2개씩 2개 연립하면 되겠죠? 빼주면은 마이너스 3D가 21, D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1 넘어가서 플러스 21, 55. A는 55. 따라서 첫째 항이 55, 공차가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값.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 오랜만에 나오죠? 어떤 경우를 했습니까? 항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을 때 이렇게 양수인 항까지 다 더하면 최대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음수인 항부터는 더하면 좀 더 작아질 거고. 그래서 an 구에서 양수인 항이 몇 번장인가를 구한 후에 거기까지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 가지고 등차수를 구해주면은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n 1 넣었을 때 55 나오려면은 플러스 62 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세워서 대입하세요. 여튼 이렇게 일반항이 나왔고요. 걔가 0보다 큰 항이 몇 번째인가를 구하겠습니다. 정리해주면은 7n이 62보다 작다. n은 7분의 62보다 작다. 8점 몇이죠? 7, 9, 63이니까. 따라서 8항까지가 양수. 이렇게 양수. 9항부터 음수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합의 최대값은 8항까지 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최대값은 8항까지 합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d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등차수열 했으니까 등비수열도 볼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다음 항이 앞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대. 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5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뭐죠? 다음 항이 앞의 항에다가 수가 곱해져 있다. 그렇지. 이 마이너스 2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항 an을 금방 구할 수 있죠. a, rn, n-1승. 얘가 일반항입니다. 걔가 500보다 큰 게 얼마냐 묻는 문제네. 됐어? 이거 풀어주면 된다. 요 마이너스 2에 요 4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부호 바꿔주고 부동방향 바뀌고요. 그럼 2의 거듭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게 2의 구승이지. 따라서 n이 8일 때 전체는 마이너스 2의 구승이 되어서 마이너스 510이니까 마이너스 500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8.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눈 비와 앞에 거에서 다시. 저 뒤에 거에서 가운데 걸 나눈 비와 가운데 거에서 앞에 걸 나눈 비가 같대. 등비중앙이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분모를 곱해서 넘겨주면은 조금 더 익숙한 식이 나옵니다. am 곱하기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뭐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에 항, 뒤에 항 곱한 거랑 같으니까 등비중앙 편이지. 따라서 등비수열이란 걸 알 수 있고 공비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항을 2개 주면 됐죠. 이 2개의 항 가지고 식을 세운 후에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A3이 마이너스 8이므로 AR 제곱이 마이너스 8. A6이 64니까 AR 5승이 64. 문자 AR 2개씩 2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R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1을 적당한 곳에 대입해주면은 A도 마이너스 2.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 R의 N-1승.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적는 게 더 낫겠죠. N승. 그때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은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 1-R의 N승꼴 이 식적으면 되겠죠. 분비수를 한 1-R분의 첫째 항, 1-R의 N승. 항이 5개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답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그 학생 자료도 똑같이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